여러분, 자녀에게서 며칠째 연락이 없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거나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릴 때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대화를 시작하면 짜증부터 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녀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말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전하고 싶은 말, 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을지, 혹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이해받을 수 있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인 자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83%가 부모님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그 마음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20대 늦둥이와 손주들의 속마음은 주로 이렇습니다. 부모님, 저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예요. 제 진로를 부모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제 나름의 꿈과 계획이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주세요.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30대 자녀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 배우자와 저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방식을 존중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제 가정도 꾸려야 하는 부담감이 큽니다. 이 마음 알아주세요. 가끔은 부모님께 의존하고 싶지만 어른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이 필요해요. 40대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관리 좀 해주세요. 정말 걱정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들어주세요. 저도 이제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입니다.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 대하지 말아주세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해주세요. 가족 내 오래된 갈등, 이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 아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지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집은 괜찮아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이런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부모의 감정을 걱정하는 마음, 혹은 과거에 솔직하게 말했다가 좋지 않은 반응을 경험한 기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비슷한 마음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20대 여성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께 제 진짜 꿈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부모님이 바라는 길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하면 실망하실까봐, 혹은 그동안의 지원이 헛되었다고 느끼실까봐 참아 말하지 못했어요. 30대 남성은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과 따로 살기로 했을 때 서운해하시는 표정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 뒤로는 부모님 마음에 상처 줄까봐 제 진짜 생각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을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우리 아이도 비슷한 마음일까? 하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아이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들이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도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고, 자녀 역시 나름대로 부모를 배려하며 살아왔을 테니까요. 부모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자녀와의 소통 단절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자녀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을 넘어 평생 지속될 가족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자녀들의 숨겨진 속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들.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정말 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녀의 정체성, 인생관, 가치관과 직결된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자녀들이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진로와 삶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선택한 길이 부모님이 원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까요?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67%가 자신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대해 부모와 완전히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요? 한 30대 초반의 여성은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사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에요. 하지만 부모님께 이 말을 하면 그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니? 미쳤니? 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이 뻔해서 차마 말할 수 없어요. 매일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참고 있습니다. 또 다른 20대 후반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했지만 사실 저는 음악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밤에 몰래 작곡을 하곤 해요. 언젠가는 부모님께 제 진짜 꿈을 말하고 싶지만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갈등은 단순히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열망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기대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자녀의 꿈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을까?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자녀들이 말하지 못하는 주제는 정체성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부모님, 저는 부모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이 부모와 다르다는 이유로 진심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관점, 성 정체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녀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30대 중반의 남성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이신데 제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매우 실망하실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아예 침묵합니다. 진짜 저의 생각을 알리고 싶지만 가족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어요. 4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결혼과 출산이 인생의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이 없이 살기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에 대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했을 때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건 이기적인 선택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냥 아직 생각 중이에요 라고 얼버무립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의 가치관이나 선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물으셨나요? 아니면 그건 틀렸어 라고 단정하셨나요? 자녀의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이 말하지 못하는 주제는 부모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부모님, 저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 부담감이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최고가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깊은 죄책감과 실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부모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한 20대 후반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명문대를 나왔으니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을 가질 거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취업 시장은 너무 어려웠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곧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회사가 적성에 맞고 만족하고 있어요. 다만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3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새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세요. 항상 내 재능으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이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부모님께 저는 지금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부모님이 더 실망하실까봐 말하지 못해요.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특정한 기대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부모로서의 만족감을 위한 것인가요? 네 번째로 자녀들이 말하지 못하는 주제는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에 대한 걱정입니다. 부모님, 저는 부모님의 건강과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성인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 노후 준비, 생활 습관 등에 대해 깊이 걱정하지만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이 부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또는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역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한 40대 초반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는데 건강이 정말 걱정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평생 피워온 것을 이제 와서 끊을 수 없다고 하세요. 더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셨는데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우리 걱정 말고 너희 가정 잘 돌봐라고 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어떻게 이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은 자녀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걱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여러분의 건강이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런 관심을 간섭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셨나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말하지 못하는 다섯 번째 주제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해주신 모든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특히 평소에 감정 표현이 서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30대 초반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은 그런 말을 잘하지 않아요. 말하면 오히려 어색해질까봐 또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반응이 돌아올까봐 망설여집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됐죠. 정말 감사하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상 마주하면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만 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 표현의 어려움은 한국 가정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때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얼마나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시나요? 또한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5가지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로와 삶의 선택, 정체성과 가치관의 차이, 부모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표현. 이 주제들은 모두 자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자녀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진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오히려 진심을 털어놓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은 부모-자녀 간 소통이 단절되는 심리적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부모의 무의식적인 소통 방식 때문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전공으로 뭐 하겠다고 그러니?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취직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또는 더 나은 선택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판단적 소통이라고 합니다. 판단적 소통은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자녀에게 내 생각과 감정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판단적 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는 경향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무의식적 소통 방식은 즉각적인 해결책 제시입니다. 그냥 내 말대로 해봐. 그게 최선이야. 그런 고민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많은 경우 자녀들은 단순히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자녀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또 다른 소통 실수는 비교입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너의 사촌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너는 내 형 누나는 그런 실수 안 했는데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타인과 비교당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과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무의식적 소통 방식들은 부모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녀를 위하는 마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녀가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소통 단절의 원인은 세대 간 가치관과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 결과 가치관과 소통 방식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 직업 세계, 인간관계의 형태 등 거의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모님들은 안정적인 직장, 결혼과 출산, 집 장만 등을 인생의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행복, 일과 삶의 균형, 자아실현 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는 SNS, 메시징 앱 등을 통한 소통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이모티콘 하나, 짧은 메시지 하나로도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직접 대면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 큰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관이나 소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더 이상 속마음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다른 가치관과 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녀도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소통 단절의 원인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입니다. 자녀가 과거에 부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가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의 소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가 그런 생각은 현실성이 없다거나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는 반응을 받았다면 자녀는 다시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솔직한 표현이 한 번이라도 무시되거나 비난받은 경험은 평균적으로 7에서 9번의 긍정적인 소통 경험으로 상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소통 경험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40대 남성은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하고 싶은 전공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전공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 후로는 제 진짜 꿈이나 희망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원하셨던 전공으로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도 부모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쌓이면 자녀는 점점 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그들은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야. 또 실망시킬 바에는 차라리 말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자녀의 표정은 어땠나요? 그 순간이 자녀에게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소통 단절의 원인은 감정 표현에 대한 문화적 제약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인내와 절제를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효의 가치를 중시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불효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란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만이나 서운함,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사랑이나 감사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부모 앞에서 말대꾸하지 마라, 어른 말에 토를 달지 마라와 같은 말들은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게 만듭니다. 물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존중과 소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존중은 솔직한 소통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모든 감정이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오히려 줄어들고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감정 표현이 허용되고 어떤 감정 표현이 억제되나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화가 났을 때, 실망했을 때 그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다섯 번째 소통 단절의 원인은 부모의 권위적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최선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 내 말을 들어라. 부모가 하는 말에 왜 토를 달아? 이런 말들은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나오지만 자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적 양육 스타일 지시적이고 통제적인은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 표현을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부모-자녀 간 소통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권위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순응이고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반항입니다. 두 경우 모두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순응적인 자녀는 겉으로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반항적인 자녀는 부모와의 소통 자체를 거부하거나 갈등 상황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권위 있는 양육 스타일은 권위적인 스타일과는 다릅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명확한 기준과 기대를 제시하면서도 자녀의 자율성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런 양육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더 건강한 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고 부모에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신가요?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자녀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려는 권위적인 부모인가요? 지금까지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 소통이 단절되는 5가지 심리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무의식적인 소통 방식, 세대 간 가치관과 소통 방식의 차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 감정 표현에 대한 문화적 제약, 그리고 부모의 권위적 태도가 그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녀와의 소통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이미 형성된 소통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부모인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안전하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여는 효과적인 대화법.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적극적 경청입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대화법은 비판단적 경청입니다. 비판단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야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자녀에게 내 생각은 가치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판단적 경청은 자녀에게 내 생각과 감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만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비판단적 경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할 때보다 들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랬구나. 계속 말해봐와 같은 반응을 통해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자녀의 말에 즉각적으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자녀는 해결책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원합니다. 조언은 자녀가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때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는 폐쇄형 질문 대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더 들려줄래?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판단적 경청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비판단적 경청을 실천할 때 자녀의 자기 표현이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도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대화법은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적절할 수도, 부적절할 수도 있을 뿐입니다. 자녀의 모든 감정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런 걸로 슬퍼할 필요 없어와 같은 말들은 자녀의 감정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더 강해지거나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점점 더 감정 표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 인정하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내가 지금 실망한 것 같구나. 그 상황이 너를 화나게 했구나. 그 일이 너에게 정말 슬픔을 줬나 보구나와 같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원인을 함께 탐색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너를 그렇게 화나게 했니?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졌는지 말해줄래? 와 같은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인정하되 부적절한 행동에는 한계를 설정해 주세요. 내가 화가 난 것은 이해해.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것은 안 돼와 같이 말하면 자녀는 모든 감정은 수용 가능하지만 그 표현 방식에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 인정하기의 효과도 매우 큽니다. 감정이 인정받은 자녀는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며 부모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대화법은 나 전달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 흔히 너는 왜 이렇게 방을 안 치우니? 너는 항상 약속을 어겨와 같은 너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자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방을 안 치울 때 나는 답답함을 느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 같아 불안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나 전달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감정을 느껴. 왜냐하면 이유이기 때문이야. 나는 원하는 것을 원해.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늦게 들어오니? 정말 걱정 안 되나?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늦게 들어올 때 나는 걱정돼. 왜냐하면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주길 원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자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게 되고 부모의 감정과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적인 대화법은 반영적 경청입니다. 반영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대화 기술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거나 요약하여 다시 전달함으로써 내가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나는 이 학교가 싫어.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부모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학교가 싫다는 거구나. 라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영적 경청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주며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영적 경청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포착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중립적인 태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효과적인 대화법은 적절한 침묵과 기다림입니다. 대화에서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고 빨리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자녀에게 생각하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려운 주제나 감정적인 대화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성급하게 대화를 이끌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자녀는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말을 멈추거나 생각에 잠겼을 때 바로 말을 이어가지 말고 3에서 5초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더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침묵과 기다림은 자녀에게 내 생각과 감정은 중요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섯 번째 효과적인 대화법은 안전한 대화 환경 만들기입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고 진심을 털어놓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대화 환경이란 비난, 판단, 거부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안전한 대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마련하세요. 매주 특정한 시간을 정해 자녀와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끄고 온전히 자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눈을 마주치고 몸을 자녀 쪽으로 향하는 등의 비언어적 신호도 중요합니다. 셋째, 비밀을 지켜주세요. 자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한 이야기 물론 안전 문제가 없는 한은 반드시 비밀로 지켜주세요.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실수를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이것은 자녀에게 강한 신뢰감을 줍니다. 다섯째,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대화하세요. 부모나 자녀가 너무 화가 났거나 감정적일 때는 중요한 대화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조금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대화 환경은 자녀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효과적인 대화법은 긍정적 강화와 인정입니다. 자녀가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강화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 생각을 나눠줘서 정말 기쁘다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와 다른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이 나와 달라도 괜찮아. 내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 와 같은 말은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긍정적 강화와 인정은 자녀가 계속해서 솔직한 소통을 시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녀는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구나. 부모님은 내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마음을 여는 7가지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판단적 경청, 감정 인정하기, 나 전달법, 반영적 경청, 적절한 침묵과 기다림, 안전한 대화 환경 만들기, 그리고 긍정적 강화와 인정. 이 7가지 대화법은 자녀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대화법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 중 한 가지 방법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만큼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 급변하는 사회 환경, 다양한 가치관의 등장으로 인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 차이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소통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세계에 관심 갖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가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자녀가 즐겨 사용하는 SNS나 앱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걸까요? 자녀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요즘 뭐해? 라고 묻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살아가는 문화와 환경, 가치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거나 자녀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같이 시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한 50대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딸이 K-팝 아이돌에 빠져 있길래 처음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것만 본다고 잔소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 왜 그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려줄래? 라고 물었더니 딸이 눈을 반짝이며 한참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가수의 노래 가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딸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그 후로 가끔 딸과 함께 그 가수의 영상을 보는데 그 시간이 우리의 대화 시간이 되었어요. 이처럼 자녀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이 대화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한다면 자녀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 기술은 디지털 소통 도구 활용하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중요한 채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SNS나 메시징 앱은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애들은 항상 폰만 보고 대화를 안 해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있는 디지털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간단한 안부를 묻거나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가 SNS를 한다면 여러분도 계정을 만들어 자녀와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SNS에서는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50대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그러다 카카오톡으로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답장이 잘 왔어요. 처음엔 밥 먹었니? 오늘 날씨 춥다 같은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정말 진지하게 조언해 주더라고요. 직접 만나서는 하지 못했을 대화를 메시지로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디지털 소통은 때로 직접 대면보다 더 솔직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주제나 민감한 이야기를 할 때 메시지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소통이 직접 대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소통은 직접 대화를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소통 기술은 공유 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하기입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억지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함께 요리하기, 운동하기, 여행 가기, 영화 보기 등 공통의 활동은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활동 중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주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학생 때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집에서는 거의 대화를 안 했죠. 그러다 어머니가 제안하신 가족여행에 억지로 따라갔는데 그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함께 지도를 보고 음식을 나누고
풍경을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어머니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행 이후로 우리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유 활동은 대화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연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함께한 경험은 추억이 되어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관심사를 반영한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절할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제안은 결국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통 기술은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입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모든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다른 시대에 자랐고 다른 환경에서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아라고 주장하면 소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세대 차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내 생각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세대와는 다른 관점이구나. 더 알려줄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 60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세대와 지금은 달라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오히려 다양한 경험이 더 가치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봤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이 제가 살았던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가치관과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생각이고 경험이다라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통 기술은 갈등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대화를 잠시 중단하세요. 지금은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세요.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은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넷째,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중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갈등 후에는 관계 회복에 집중하세요. 사과가 필요하다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거나 갈등이 깊어진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입니다.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미안해와 같은 조건부 사과가 아니라 내가 너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과여야 합니다. 사과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는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한 번에 완전히 회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접촉부터 시작하세요. 간단한 문자 메시지, 생일 축하, 명절 안부와 같은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거나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노력과 진심 어린 태도는 결국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거의 상처 치유하기입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데는 보통 오래된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처를 회피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너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보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과거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구나. 정말 미안해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의 기초 세우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 후에는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경계와 기대를 명확히 하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서로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떤 경계를 존중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 패턴을 만들어가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꾸준한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관계 회복은 한 번의 사과나 대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기적인 연락, 의미 있는 대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세요.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새롭게 배운 소통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 기술과 관계 회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세계에 관심 갖기, 디지털 소통 도구 활용하기, 공유 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하기,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갈등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처법, 그리고 소원해진 관계를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거나, 자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거나,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깊은 이해와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대화의 양이 많다거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다거나 갈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 소통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진짜 모습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미국의 가족 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은 서로 연결된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전체 가족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소통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가족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자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정신 건강과 자아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녀는 더 건강한 자아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내면 세계를 알게 된 부모는 자녀의 필요에 더 잘 반응하고 적절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가족 전체가 더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각자가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가족 소통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7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하루 10분의 온전한 대화 시간 만들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자녀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TV를 끄고 업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10분. 이 짧은 시간이 자녀에게는 너는 중요해. 내 이야기는 같이 있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10분 동안에는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어두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듣고 공감하는 데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서 자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천팀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만의 시간이라고 이름 붙여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감정 단어 풍부하게 사용하기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인정받는 것은 건강한 정서 발달과 소통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부터 다양한 감정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실망스러워. 내 성적표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 일이 잘 안 풀려서 좌절감을 느껴 등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사용하면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일이 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구나. 친구와 다퉜을 때 배신감을 느꼈구나 등의 표현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실천 팁 다양한 감정 단어 목록을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가족 함께 오늘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움, 질투, 좌절, 만족, 안도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가족회의 정기적으로 열기입니다. 가족회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내 의견은 중요하고 이 가정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족회의에서는 일상적인 가족 일정부터 휴가 계획, 집안일 분담, 갈등 해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비난 없이 의견 표현하기, 모든 구성원에게 발언 기회 주기, 의견 차이를 인정하기, 합의점 찾기 등의 원칙을 함께 정하고 지켜나가세요. 실천 팁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의 주말 활동 계획, 저녁 메뉴 결정로 시작하여 점차 더 중요한 주제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가족이 편안한 시간과 간식이나 음료를 준비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자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호기심 갖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거나 조언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더 깊이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의견을 무시했어라고 말했을 때 너도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판단하거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봐라고 조언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와 같이 호기심을 갖고 더 깊이 물어보세요. 진정한 호기심은 자녀에게 내 경험과 감정은 중요해. 나는 내 세계를 정말로 알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천 팁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어떤 느낌이었는지 등의 열린 질문을 사용해 보세요. 왜는 종종 방어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와 인정의 표현 늘리기입니다. 가정에서는 종종 당연한 것들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인정의 표현은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의 작은 노력과 성장, 도움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방 정리해줘서 고마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 할머니를 도와드린 내 모습이 참 예뻤어 등의 구체적인 인정과 감사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신의 감사함도 표현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되어 너를 키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많아 등의 표현은 자녀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실천 팁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나 자기 전에 가족 모두가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나 서로에게 고마웠던 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습관이 되어 가족 문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실천 방법은 실수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입니다. 완벽한 가족 소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실수나 갈등을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미안해. 다시 이야기해 줄래?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등의 대화는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실천 팁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갈등 해결 후에는 반드시 화해의 시간을 가지세요. 7번째 실천 방법은 가족만의 특별한 소통 의식 만들기입니다. 의식은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만의 특별한 소통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은 영화의 밤으로 정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가족 편지의 날로 정하여 서로에게 짧은 편지나 메모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에 특별한 가족 의식을 만들어 그날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추억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을 더 강하게 연결해 줍니다. 실천 팁 가족 회의에서 모두가 함께 의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어를 모아 가족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10분의 온전한 대화 시간 만들기, 감정 단어 풍부하게 사용하기, 가족 회의 정기적으로 열기, 자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호기심 갖기, 감사와 인정의 표현, 늘리기, 실수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 그리고 가족만의 특별한 소통 의식 만들기. 이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가족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 부모와의 관계, 내면의 두려움과 기대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더 깊은 이해와 소통, 그리고 사랑을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은 가장 아픈 상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할 수 있게 된 진심은 가장 깊은 치유와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진심 어린 소통의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들과 딸이 진심으로 털어놓는 말 다 듣고 계셨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인생 한 방울이 응원합니다.